한번 읽어보시고 네 번째 노트입니다. 상속과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물론 상속 얘기는 앞에 오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예제도 좀 해보고 많이 얘기했는데 인터페이스는 그렇게까지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자바에만 있는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C++에는 없었던 기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바를 배우면서 익히면서 제일 그 좋아하는 기능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객체지형 관련돼서 뽑는다 그러면 하나가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거하고 인터페이스 두 가지입니다. 오브젝트는 자바는 모든 클래스의 그 부모, 조상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되죠. 그런 거 하나랑 이 인터페이스 기능이 상당히 뭔가 객체지향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은 좀 넘어가고요. 이 두 가지는 뭐냐? 그럼 상속하고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클래스와 어떤 다른 클래스 간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 근데 우리가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진짜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와 어떤 클래스의 객체 간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애완동물을 기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애완동물, 강아지가 있으면 사람과 강아지는 어떤 관계가 맺어지죠. 내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 클래스와 사람이라는 클래스와 강아지라는 클래스가 관계를 맺는 건 아니에요. 클래스의 어떤 객체와 이 클래스의 객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볼 때 클래스와 클래스가 관계를 맺는 건지 객체와 객체 또는 인스턴스와 인스턴스가 관계를 맺는 건지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노트에서는 그런 관계들이 무엇이 있는지 객체지향에서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상속과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의 관계는 크게 클래스 수준의 관계하고 인스턴스 수준의 관계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객체 수준의 관계예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클래스 수준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프로그램을 다시 짜지 않는 한 안 바뀌는 관계예요. 그래서 상속 관계. A가 B를 상속했다. 그러면 A의 부모는 B, B의 자식은 A라는 건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관계가 돼요. 여기에 이제 안 배운 거지만 구체화 관계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관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인스 수준의 관계인데 인스 수준의 관계는 사용하는 관계가 있고 포함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포함하는 관계, 사용하는 관계는 조금 남겨놓고 포함하는 관계는 보통 클래스의 멤버로 다른 클래스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모델링 하는데 컴퓨터 안에 CPU가 있어요. 그럼 CPU도 클래스로 모델링했다. 그럼 컴퓨터 안에 부속으로 CPU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컴퓨터, 클래스 컴퓨터 해놓고 private CPU, 뭐 private hard disk 뭐 이렇게 모델링 했으면 그 컴퓨터랑 CPU는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컴퓨터 안에 CPU가 포함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멤버로 모델링된 관계예요. 얘는 동적 관계가 되죠. 즉,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강아지를 기르다가 이 강아지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다른 강아지를 기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종료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다가 다르게 맺어지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클래스 수준의 관계들을 좀 간단히 좀 봅시다. 그러면 상속관계. 상속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그 이수의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애들을 이용해서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좀 더 특수화된 클래스를. 물론 특수화된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빼서 부모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위에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부모 만들고 밑에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두 개가 관계가 있네 해가지고 뽑아내서 부모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래로 이렇게 맨날 만들지는 않은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뭐 주문, 긴급 주문, 사람, 학생, 애완동물, 강아지, 뭐 도형, 사각형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다 is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코드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드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코드의 재사용.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만든다. 고양이를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그래서 펫이라는 걸 먼저 만들고 이 캣과 덕은 펫을 상속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캣과 덕을 만들 시점에서 프로그래머한테 어떤 이득이 있죠. 원래는 얘를 안 만들고 요거 두 개만 만들려면 여기에도 중복이 돼야 되는 거죠. 중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 놓음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상속의 다냐? 상속의 다가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이런 식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강아지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다입니다. 만들 때도 편한 것이 있고 만들어 놓고도 상위 타입을 씀으로써 범용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상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상속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이용하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늘 내가 쓰는 건 cat이 이렇게 써.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용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모델링 한다는 거는 내 프로그램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나오면 강아지와 고양이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펫으로 모델링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많이 돼야지만 나중에 강아지 기르는 사람이 고양이 기르더라도 코드 수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 때뿐만 아니라 이런 때도 이득이 있고 이런 이득이 가장 많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가 GUI 할 때, GUI 쓰실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만들든 뭐 스테이지 만들든 씬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조금만 내가 필요한 것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GUI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능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GUI 프로그램 할 때를.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 그거 말고 구체화. 인터페이스는 같은 종류의 메소드 제공한 객체들을 그룹핑 해줍니다. 그룹핑. 같은 종류의 메소드를 쓰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예제가 flyable. 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꿀벌, 여기에 에어플레인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코드 공유를 안 해. 여기가 코드가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꿀벌의 나는 방법하고 비행기의 나는 방법은 공유할 게 별로 없어요. 워낙 다른 거죠. 근데 난다는 것 뿐이지, 같이 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 나는 메커니즘은 둘이가 워낙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묶는 것은 얘네들을 구현할 때는 어떤 이득이 있어요? 얘처럼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flyable이라는 거 묶었을 때 이와처럼 이득이 있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코드 공유를 안 하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묶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라 얘도 나중에 여기처럼 void f에서 flyable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속은 관련 있는 애들을 묶어주지만 인터페이스는 관련이 없는 애들, EasyA로 논리적으로 묶여지지 않는 애들이지만 묶을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묶어요? 똑같은 이름의 행위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묶는 것은 어떤 이득으로 돌아오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묶어놓고 내가 얘네들 리모컨을 쓰는 게 아니라 요 리모컨을 씀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상속은 하나만 상속할 수가 있어요. 한 부모로부터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C++에서는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하나의 클래스로만 상속받게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개든 100개든 원하는 만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C++에서는 다중상속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들을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으로 하지 않고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것을 모델링 하고요. 보면 오히려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묶을 수 있는 여지를 줘요. 관련이 없는 거. 상속은 다중상속이라는 건 되게 어색하게 묶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how가 중심이 아니라 what, 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how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는 what,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이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네? 그러면 이런 메소드는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실습은 좀 쉬었다가 할 텐데 그 전에 그 나머지 인슨 수준의 관계, 사용 관계, 포함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관계는 코드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사용하는 관계는 멤버로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멤버로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래요? 포함 관계라 그래요. 클래스의 멤버로 내가 여기다가 정해놨다. 그러면 걔는 포함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멤버로 놓지 않고 이렇게 인자로 오거나 아니면은 지역 변수로 다른 클래스 쓰면 두 개의 객체는 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객체가 시칠 때 뭘 써? 수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오게 되면 사용하는 관계라 그러고요. 여기서는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나서 찍은 사진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때 픽처라고 하는 객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가 use A, S 빼서도 쓰고요. use A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관계다. 코드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has A 관계를 포함하는 관계라고 하는데 is A, use A, has A. 그래서 has A는 포함하는 관계인데 멤버 변수의 타입이 다른 클래스인 경우예요. 다른 클래스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뭔가 연관이 있는 관계랑 다른 하나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근데 부분과 전체도 집합관계와 복합관계로 나눠지는데 이게 왜 집합이고 복합인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크게 연관관계가 있고 전체와 부분관계가 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눈,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전체와 부분이죠.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컴퓨터와 CPU, 빌딩과 방 이런 것들은 전체와 부분 관계예요. 그런데 뭐 개인과 구독 잡지, 내가 구독하고 있는 잡지, 아니면
교수와 지도학생. 그럼 멤버 변수로 지도학생들을 나타냈다. 또는 SNS 같은 데서 친구 목록을 멤버로 나타냈다. 그럼 나와 친구 목록은 연관관계지 포함관계는 아니죠. 내 부속이 아니죠, 친구는. 그래서 그런 관계입니다. 연관관계인지. 그리고 집합하고 복합은 어떻게, 객체지향적으로는 어떻게 모델링해서 나누냐면, 복합은 전체가 없어지면 부속도 없어지는 걸 복합관계라 그래요. 영어로 컴포지션 관계라 그러고요. 전체가 없어져도 부분은 다른 데서 또 살아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집합, 아그리게이션 관계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와 CPU. 컴퓨터가 버려도 CPU는 떼다가 다른 데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체와 집합 관계가 되겠고요. 아까 요 빌딩과 방. 빌딩이 폭파되면 방은 남을까요? 안 남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합 관계라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지향 모델링 할 때 용어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 내가 멤버로 모델링 할 때 얘는 연관관계인지 아니면 복합관계인지, 스트링 네임 했다고 해서 이거 연관관계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원시 타입들은 그냥 그 어떤 애를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클래스를 멤버를 좀, 그것도 데이트 이런 거 말고 뭔가 다른 어떤 요소를 멤버로 가졌을 때 이제 이렇게 모델링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있다 잠깐